근데 그때 이제 과학자들이 6번째 대멸종은 짧으면 500년, 길면 1000년쯤 걸릴 거야. 근데 그때도 1000년은 터무니없이 긴 거였고요. 근데 500년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달랐어요. 과학자들이 말이야 시민들 겁주려고 너무 짧게 잡은 거 아니야 그랬죠. 아까도 그래프 보셨는데 그래프가 달라붙어 갑자기 점프해 있잖아요. 이런 식의 변화라면 500년은 너무나 터무니없이 긴 거예요. 길게 잡아야 120년, 150년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생명은 멸종이 돼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어떻게 멸종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호모사피ens 등장한 지 30만 년밖에 안 됐잖아요. 자연사를 보면 우리 같은 존재는 최소한 100만 년, 130만 년 정도 존재하는 게 상식입니다. 근데 우리 30만 년밖에 안 됐는데 짧으면 뭐 500년, 길면 10,000년 걸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태로 그냥 있으면 저는 금방 멸종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없는 우주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종모입니다. 자, 진화. 생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진화인데요. 진화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생기려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려면 누군가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거예요. 니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비워줘야 채우는 거죠. 생명의 진화가 일어나려면 그 전에는 멸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멸종은 원인은 뭡니까? 환경이 바뀌는 거잖아요. 환경이 바뀌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생명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 조건이 뭔가 봤더니 분명하게 그건 기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후가 바뀌면 멸종을 할 수밖에 없고 멸종하게 되면 진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멸종,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좋은 거였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등장할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지금부터 일어나는 기후변화, 지금부터 일어나는 멸종은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대략 700만 년 전에 한 조상에서 갈라진 두 새끼가 있었습니다. 한 새끼는 침팬지 조상이 되고 다른 새끼는 인류의 조상이 됐죠. 근데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도 기후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5억 년 전에는 지금보다 15도나 온도가 높았습니다. 엄청나게 더웠던 거죠. 지금도 더워 죽겠는데 왜 이렇게 높았을까요? 온도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마어마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나무가 생기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그 나무 속에 들어가서 땅 속에 파묻혀 있었던 거죠.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오는 세 번째 대멸종 때는 생명의 95%가 멸종했습니다.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넘어가는 5번째 대멸종 때는 육상에서는 고양이보다 커다란 동물은 싹 죽었어요. 인류가 등장합니다. 700만 년 전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웠습니다. 다행이죠. 아무것도 갖고 없는데 더웠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하비리스가 등장할 때도 지금보다 더웠어요. 그런데 200만 년쯤 전에 호모 에렉투스가 등장할 때부터는 지금부터 추웠습니다. 200만 년 동안 계속 추워요. 그렇다면 호모 에렉투스에게 뭐가 필요했을까요? 바로 불입니다. 그들이 사용한 불은 뭘까요? 번개라고 생각하신 분 계실 겁니다. 설마 어떤 엄마가 애들 보고 야 번개 쳤네, 산불 났네, 번개 좀 불 좀 구해와 그랬겠어요. 야 저 불 무서운 거야, 절대로 가면 안 돼, 큰일 나 그랬죠. 갔을 겁니다. 엄마 말 안 듣고 가서 걔네들 어떻게 됐을까요? 불타 죽었죠.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불타 죽지 않고 누군가 살아오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불의 그 뜨거운 장엄함을 경험하고 거기 익어져 있는 토끼 쥐 먹으니까 맛있네, 소화도 잘 되네. 불 좋은 거보다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이제 모닥불을 피우게 됐겠죠. 모닥불을 피운 순간 인간은 다른 짐승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이 됩니다. 일단 시간과 공간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옛날에 추운 곳에 살 수 없었죠. 밤중에 추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이제 불이 있으니까 추운 곳으로 이사 갈 수 있습니다. 추운 곳에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벌레도 적고. 그 다음에 어차피 그 당시 먹을 건 많았거든요. 또 불을 피우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해 지면 깜깜해서 자야 됐는데 불 주변에 보니까 화내 시간을 많이 쓸 수 있어요. 시간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화를 하고 지혜를 전수할 수 있죠. 야, 너 사냥할 때 떠들지 말란 말이야. 빨간 거 함부로 따먹으면 큰일 나. 지혜를 전수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오손도손 이야기다 보니까 아주 돈독해지죠. 그리고요, 뇌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엄청나게 많이 먹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죠. 동물원에 가보면 침팬지는요, 하루 종일 씹어먹고 있습니다. 최소한 5시간에서 보통 12시간, 14시간을 씹어먹어요. 그 정도 씹어먹어야 겨우 자기 체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익혀먹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씹어 드십니까?
저는요, 딱 보니까 하루에 씹는 시간이 30분도 안 되더라고요. 후다닥 후루룩 먹고 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잖아요.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죠. 문화를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침팬지는 하루 종일 먹기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뇌도 엄청나게 커집니다. 옆모습을 보면요, 침팬지는 뭐 이마가 여기 있으면 턱이 여기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아니, 이게 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마가 나온 거예요. 그만큼 뇌가 커진 거죠. 그러다가 150만 년쯤 처음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불을 일상적으로 스스로 피워서 모든 지구인이 불을 쓸 수 있게 된 때가 30만 년 전입니다. 딱 그때 운도 좋은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하죠. 호모사피엔스는 30만 년 전에 등장합니다. 30만 년 전에 등장한 호모사피엔스와 우리는 똑같은 호모사피엔스예요. 근데 30만 년 전에 등장한 호모사피엔스와 우리가 똑같은 호모사피엔스인데 29만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10,000년 전에야 농사를 짓게 됩니다. 아니 29만 년 동안 뭐하다 막판에 10,000년 동안 농사를 짓는데 그게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기후가 바뀐 겁니다. 2만 년 전에서 10,000년 전 사이에 10,000년 동안에 사도가 확 올라가면서 빙하기가 끝나요. 그리고 지구에는 처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농사를 짓고 문명을 발명하게 된 거는 사람이 똑똑해져서가 아니라 기후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진화의 원동력이 기후 변화였잖아요. 마찬가지로 문명의 원동력도 기후 변화였던 겁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 혁명은 커다랗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농사혁명, 농업혁명, 두 번째가 산업혁명이에요. 둘 다 이산화탄소를 높였죠. 그러니까 기원전 2만 년 전 10,000년 사이에 사도가 확 오르면서요. 인구가 5만에서 400만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인구는 거의 늘지 않습니다. 근데 산업혁명과 함께 인구가 확 늘어서 80억 명이나 됐습니다. 아마 지구의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지구 인구는 기껏해야 10억 명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80억 명이나 됐잖아요. 산업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요약하자면요, 이런 겁니다. 석탄과 석유라고 하는 말도 안 되게 싸고 강력한 에너지를 마음껏 쓰게 된 게 산업혁명이에요. 근데 농업혁명이나 산업혁명이나 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줬는데 그 결과가 이산화탄소를 늘린 거예요. 아니 산업혁명 때문에 이산화탄소 늘어난 건 알겠어. 근데 왜 농업혁명 때문에 늘어나는데?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1.5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산업화 이후에 1.5도가 될 것 같아요. 언제 될까?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딱 보면요. 1.5도 밑으로 내려간 달이 한 달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최근 1년은요. 1.5도를 넘어섰을 거예요. 작년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만 따지면 지구의 대기 온도는 산업화 이후보다 1.64도가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겁니다. 2도는요 거의 임계점이에요. 2도까지 올라가게 놔두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2도가 되면 온도는 이렇게 오르게 돼 있어요. 2도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만년설과 빙하가 녹아요. 지금은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어떻게 해요? 만년설과 빙하에 반사돼서 나가잖아요. 그만 그것들이 다 쏟아져 들어와서 온도가 확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5도에서 막자 그런 거죠. 아니 1.5도 이미 넘어섰어. 어떻게 된 거야? 예전에 과학자들이 1.5도 얘기할 때는요. 1.5도에 못 먹으면 금방 2도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걱정했는데 아니 그 사이에 과학이 엄청 발전한 거예요. 1.5도 못 막으면 1.6도, 1.7도 막으면 될 것 같아요. 기후 변화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의 95%는 이미 있습니다. 기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야? 의지가 있냐는 겁니다. 의지가 뭡니까? 법을 만들어서 우리 자원, 세금을 투자할 생각이 있냐는 거죠. 지구를 보면 지금까지 지질시대에서 5차례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우린 지금 신생대 끄트머리에 있잖아요. 6번째 대멸종, 인류세를 겪고 있습니다. 아니 3번째 대멸종이 가장 많이 대멸종했는데 그때도 5%는 살아남았네요. 아니 6번째 대멸종 때도 우리만 살아면 되지 이게 뭐가 문제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역사에서 배워야 됩니다. 지난 5차례 대멸종을 보니까 그 당시 최고 포식자는 반드시 멸종한 거예요. 근데 지금 최고 포식자가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가 그 대상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최고 포식자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어. 생물량자, 생물량. 생물량 쫙 먹이 피라미드 있잖아요. 생물량이 제일 많든지 최고 포식자는 반드시 멸종하는데 놀랍게도 인류는 최고 포식자면서 생물량도 제일 많아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이게 문제죠.
최고 포취자로도 생물량으로도 인류는 6번째 대멸종을 통과하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니까. 자, 그럼 우리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우리 답은 역시 역사, 이건 자연사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얻은 결과는 이런 겁니다. 지난 5차례 대멸종은 다 기후변화 때문에 왔습니다. 근데 이 기후변화의 원인이 뭐냐면 자연적인 거였어요. 화산이 터지든지 대륙이 터지든지 운석이 부딪히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생명체들이 책임이 있을까요? 그 당시 생명체들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류세, 대략 1950년부터 시작한 6번째 대멸종 인류세도 원인은 기후변화입니다. 근데 이 기후변화의 원인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잖아요.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행운이죠. 만약에 지금의 기후변화의 원인이 자연이라고 합시다. 화산이 터져요. 우리가 화산 터지는 거 막을 수 있나요? 대륙이 터져요. 이거 다시 딱 밀어낼 수 있나요? 운석 쳐낼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근데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하죠. 우리만 변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인간들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과 농업혁명으로 이산화탄소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는 이산화탄소 증가를 멈칫하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주로 경제 위기 때였습니다. 이때 미국과 유럽은 엄청나게 감소시킵니다. 우리나라는요 약간 깡패예요. 한 번도 줄인 적이 없었어요. 아니 이상해요. 유럽과 미국이 이렇게 감소시키는데 저렇게 많이 수십 프로씩 줄이는데도 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늘어날까요?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쉽게 남의 핑계를 냈습니다. 바로 중국과 인도입니다. 중국과 인도가 엄청나게 경제 개발을 해나가면서 두 나라가 이번에 올림픽 때 보니까 15억, 10억, 30억이더라고요. 80억 중에 두 나라가 30억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엄청나게 경제 개발을 하니 이산화탄소가 쏟아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것도 몇 년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중국과 인도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 볼까요? 인도는요. 태양광 발전이 2022년과 2023년 1년 사이에 10.2기가와트를 늘렸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만 12.1기가와트를 늘렸어요. 아니 12.1기가와트가 얼마야? 그 숫자로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비교할 걸 줘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실 거예요.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1기가요 1기가와트입니다. 근데 인도는 6개월 동안에 우리나라 원전 12기만큼을 태양광을 확보한 거예요. 그 나라가 인도가 갑자기 지구의 기후를 걱정해서 이럴 리는 없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가장 싼 에너지원이 태양광과 풍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답은 알고 있는 거죠. 기술이 있는 거잖아요. 인도도 하는데 우리가 못할까요? 우리가 하도 인도 탓, 중국 탓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럴 건가? 역시 숫자가 중요하더라고요. 저 반성 많이 했습니다. 1인당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요. 1등이 호주고 2등이 우리나라, 3등이 중국이에요. 우리나라 보니까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보다 평균 한 3배 이상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 좀 선진국 아닙니까?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출할 수도 있죠.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EU, 유럽하고 비교해봐도 더 많은 거예요. 3배 이상입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좀 낭비한 거 사실이에요. 제가 독일에 10년 살았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검소하잖아요. 조금 씁니다. 하지만 우리의 3분의 1 이상을 덜 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니 근데 유럽 사람들도 에너지 다 쓸 텐데 왜 이른다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이 우리의 3분의 1도 안 돼? 왜 그럴까요? 에너지 쓰지만 왜 어떻게 이산화탄소 배출하지 않을까요? 사용하는 전기가 다른 겁니다. 그들은 풍력과 태양광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또 미국 탓 많이 하잖아요. 아, 미국 사람들은 지구 기후 생각 안 해요. 오로지 그냥 팡팡 쓰는 나라야 그러잖아요. 미국은 우리보다 에너지를 1인당 에너지를 훨씬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적을 수 있을까요? 사용하는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미국도요. 풍력과 태양광을 훨씬 많이 쓰는 거예요. 미국이 이미 2023년에 풍력과 태양광 발전량이 석탄 발전소 발전량보다 넘어섰어요. 크로스가 일어난 겁니다. 미국이 지구를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저게 경제적으로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텍사스잖아요. 그러니까 TX, 그러니까 텍사스. 그런데 텍사스가 2024년 하반기부터 1년 반 동안 무려 35기가와트나 됩니다.
35기가와트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1기가 1기가와트란 말이에요. 석유가 가장 많은 주에서도 저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가장 싼 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자력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자력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원자력은 수십 년 동안 기술 개발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비싼 에너지가 됐어요. 가장 싼 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입니다. 옛날에 2009년만 해도 태양광 얼마나 비쌌습니까? 그동안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이 커지면서 지금은 태양광과 풍력이 가장 싼 에너지가 된 거죠. 앞으로 수출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 없으면 수출 못합니다. 수출 못하면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마 망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금방 쫓아가겠죠. 쫓아갈 때 엄청나게 빨리 쫓아가야지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바로 그 변곡점에 있습니다. 변곡점에서 치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시기입니다. 저는요, 인간이 없는 지구를 꿈꾸지 않습니다. 인류가 지속하는 지구를 꿈꿉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까? 저는 고민해야 되는 주제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기후고 하나가 멸종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